정적분 활용. 여기서는 앞에서 배운 정적분을 이용해서 어떤 도형의 넓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거리를 구하는 거, 요거를 해볼 거야. 쌤이 저번 시간에 정적분 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거꾸로 정적분이 곧 넓이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지만 넓이를 이용할 때 정적분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0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라 그러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그지? 근데 넓이는 음수 값이 없으니까 그냥 정적분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수인 부분과 양수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음수인 부분은 음수인 부분대로 따로 계산하고 양수인 부분은 양수인 부분대로 따로 계산해서 두 개를 모두 양수로 만든 다음에 더하면 넓이가 되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B라는 점인데 0에서 B까지 정적분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10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정적분의 결과가. 근데 B에서 A까지 정적분을 했더니 얘는 X축 아래쪽에 그려진 A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결과가 음수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정적분의 결과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넓이는 20이라고 해야 된다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바꿔버리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넓이 계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래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이 B라는 지점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이 B라는 지점을 찾아주는 거는 뭐다? 어떻게 한다? fx랑 x축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요 B 또는 A 또는 0이라는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한 다음에 양수, 음수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범위를 따로따로 나눠서 니들이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그죠? 자, 넓이를 구하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a까지 fx dx를 하라 그러면 얘는 그냥 정적분이잖아, 그지? 근데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fx 함수 값을 양수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음수인 부분을 접어서 올려버리고 정적분을 하면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럼 음수인 부분을 접어서 올린다는 얘기가 뭐니? 함수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0부터 A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얘기구나라고 알아들으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앞에서도 봤지만 공식들이 몇 개 나와. 요거 혹시 기억나냐? 6분의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요런 거 기억나? 그런 게 있어. 요거를 이용해서 2차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저번 시간에 했는 것 중에 3차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요것도 공식이 있어. 근데 이건 이상하게 책에 잘 안 나오더라. 왜 안 나올까? 희한한 일이지 뭐. 하여튼 이런 공식이 있어. 그런 거를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넓이 계산을 하는데 쓰는 게 좋지. 쌤이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정적분이라는 계산 자체가 어때? 짜증나잖아. 분수 막 거듭제곱해야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정적분 안 하고 문제 풀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정적분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공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 공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되십니까? 그 다음에 속도, 거리 저 부분은 뒤로 넘어가서 쌤이 다시 얘기를 해줄게. 어이 맞냐 지금?
왜 이렇게 컴퓨터 버벅대지? 자, 이 얘기가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얘기야. 됐지? 정적분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적분 문제는 반드시 하기 전에 뭘 해보라 그랬냐? 그래프 그려보는 걸 꼭 해보라 그랬지, 그지? 넓이 계산도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계산을 나눠서 진행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요 안에 있는 이 그래프, 특히 절대값이 쉬운 이 그래프에 대해서 반드시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됩니다. 내용은 아까 했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fx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gx야. 그래서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 중에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하냐면, 봐봐. 처음에는 내가 fx만 A에서 B까지 정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지? 파란색이 뭐냐면, A에서 B까지 fx, dx 얘야. 그 다음에 gx를 정적분하면 이런 초록색이 되지, 그지? 그래서 gx를 적분을 하면 a에서 b까지 gx, dx라고 내가 정적분을 할 수 있겠지. 둘러싸인 부분은 어디냐? 이거 무슨 색깔로 할까? 아씨, 까만색 하자. 둘러싸인 부분은 얘잖아, 그지? 아, 까만색도 안 보인다. 형광펜을 쓰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파란색에다가 초록색을 빼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A에서 B까지 fx, dx를 하고 A에서 B까지 gx, dx를 했는 놈을 빼버리면 이게 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관련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빼기 부분은 범위가 같고 함수가 달라도 범위가 같으니까 합쳐버릴 수 있지, 그지? A에서 B까지 fx 빼기 gx,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그냥 정적분이잖아.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망정이지. 얘가 내가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뺐을 때 양수 음수가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 생기잖아. 그럼 넓이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 그래서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두 함수를 빼고, 그지? 정적분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까지 그리고 여기 만나는 요 지점까지 A, B, C라고 해서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따로 계산해서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뺏는 식을 이용한다.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는 그 공식이잖아. 이 공식은 언제 쓰냐면 2차와 2차 또는 2차와 1차 2차와 뭐 1차라고 하기 그렇고 뭐 직선 얘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 구할 때 쓰는 공식이야.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뭐 이렇게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를 하고 이거는 그림상 음수가 나오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정적분 계산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를 정적분을 계산해서 해도 되는데 이거를 요식을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다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적분을 해서 해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정적분의 결과가 6분의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으로 나와. 이거는 니들이 유도를 하면 되거든. 실제로 넣어서 정적분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요거는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지금 당장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별 상관없어.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유도를 해줄 테니까. 근데 이 결과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절대값을 씌우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요거 외워놔.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어떤 문제는 이걸 안 쓰면 너무 어려워지는 문제들도 있어. 그러니까 요걸 반드시 외워놓도록 한다. 여기서 누가 크다고? 베타가 알파보다 큰 거야. 그래서 요거는 외워놓으면 좋죠. 됐어요? 꼭 외워놓도록 해라. 문제 한번 볼게. 자, S1, S2. 그러니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S1 부분과 S2 부분이 있어. 그래서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했대. 그러면 봐봐. 얘는 뭐냐면 정적분을 다 한 다음에 그 값을 양수로 만들어라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봐봐. S1, S1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dx를 하면 이게 넓이 S1이 되는 거지. 양수니까. 됐죠? 근데 이놈이 4분의 5래. 자,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 fx dx를 하면 얘가 넓이를 뜻하는 식이냐? 이 결과는 넓이가 아니지. 넓이가 되려면 앞에다가 뭐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이놈이 S2, 8이라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됐지?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정적분이잖아.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의 결과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 얘를 연결시켜 버릴 수 있다고. 됐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냐? 마이너스 4분의 27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 결과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을 씌우라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플러스 4분의 27 이렇게 되겠지. 와! 어디서부터 녹화를 안 하고 있었던 거냐? 와, 모르겠다, 야. 자, 요것도 fx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직선과 y는 fx로 둘러싸인 부분을 a, b 두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두 부분이 있는데, 넓이를 a, 넓이를 b라고 했으니까, 얘는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어떻게 한다? fx 빼기 3 뺏는 부분으로 뺏는 두 함수 뺏는 걸로 정적분이죠. 그지? 정적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1부터 4까지, 두 번째는 4부터 6까지 두 개를 나눠야 돼. 왜냐하면 양수, 음수 값이 뒤집어지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니들이 선택을 해야 돼. 첫 번째로 선택할 게 뭐냐면 넓이 계산으로 할 거냐, 두 번째 정적분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그럼 넓이 계산으로 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1부터 4까지 뭐 fx 빼기 3 dx는 a가 그러니까 양수 fx가 더 위에 있으니까 양수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a가 되는데 요놈은 7이다. 두 번째 4부터 6까지 fx 빼기 3 dx 얘도 그냥 내가 정적분을 한 거야. 나는 정적분을 선택했다고.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된다? b 넓이가 b니까 마이너스 b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이고 이놈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두 개를 합쳐버릴 수도 있잖아. 1부터 6까지의 정적분은 얼마다? 1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있으니까 1부터 6까지는 정적분의 결과가 얼마다? 5다.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놈은 5야. 됐지? 정적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거는 무슨 짓을 했다는 소리야?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했다라는 얘기지. 근데 쌤이 정적분 계산할 때는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놈을 치환해서 문제 풀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지?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t의 범위는 3을 집어넣으면 1부터, 그지? 6을 집어넣으면 4까지 ft가 되고, 요 놈 어떻게 하라고? dx만 dt로 바꿔주면 되니까 미분 해버리면 dt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1부터 4까지의 정적분을 뜻하는 애랑 똑같은 거야, 얘가. 됐지? 그럼 1부터 4까지 정적분은 a잖아. 얼마라고? 얘가 7이라고. 됐니? 그래서 더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니들이 할 때 선택해야 돼.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더 좋을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뭐 정적분도 안 하고 바로 고맙잖아. 정적분의 결과를 다 써놔줬는데 정적분 할 필요 없는 문제죠. 넘어갑니다. 이제 넓이 구할 거야. 자, 봐. 1번 봐. 2차랑 X축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아까 전에 2차랑 직선, 2차랑 2차는 공식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공식을 써서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거랑 정적분을 해서 구하는 거랑 두 개를 다 할게.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 얘는 1, 4 빼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과 4에서 X축과 만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겠지, 그지?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얘를 구하는 거야. 됐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fx dx를 하면 정적분의 결과가 나오는데 얘가 음수니까 넓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결과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끝이라는 거야. 알겠니? 이해했지? 그럼 이 계산하자. 그럼 정적분 먼저 합시다. 이거를 적분하면 뭐냐? 3분의 1 x의 세제곱 2분의 3 x의 제곱 빼기 4x 해서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하고 결과에다가 뭐 바꿔주면 되겠지, 그지? 맞나?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냐, 이걸? 난 너무 하기 싫다. 4의 세제곱 해야 되고 막 이 계산하래. 너무 짜증나지 않냐? 계산하면 되긴 돼. 문제가 없어. 계산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는 알파, 베타를 지금 알려준 거잖아. 공식을 바로 쓸 거야. 그래서 2차랑 이니까 6분의 A가 뭐니? 1이지. 1. 베타가 4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끝내겠다고. 이게 훨씬 쉽잖아. 이게 종족분을 언제 하고 있니? 알겠어?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공식을 안 알려줬어. 그러고 뭐 서술형 문제에서 공식을 쓰지 말래. 그럼 이거를 푸는 거야. 푸는데 결과는 이걸로 계산해서 쓰면 되잖아. 그지? 아니면 이걸 정적분 다 한 다음에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면 이거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얘는 3차야. 뭐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됐니? 쌤이 이거 대충 그린 거야.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수도 있다고. 접하게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 알 수가 없는 거지. 뭔지? 그러면 이거를 파악하려면 교점이 몇 개인지만 찾으면 돼. 만약에 2개면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걸 거고 교점이 3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됐지? 어쨌든 내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려면 양수음수의 전환점, 다시 말해서 x축과 만난 점은 반드시 찾아야 돼. 적분의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f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은 일단 무조건 풀어야 돼.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알겠니? 그래서 는 0이라고 방정식을 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1 넣으면 되죠. 그래서 x 빼기 1 x의 제곱 다 됐네. 빼기 4 됐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x 플러스 2 그래서 세점에서 만난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됐지? 그럼 넓이를 구할 거야. 구간을 나눠야 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fx
dx. 근데 얘는 양수이지, 정적분의 결과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더하기 1부터 2까지 fx dx를 할 건데 이 놈은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니까 넓이로 하려면 부호 바꿔줘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그런 거 어디 마이너스 붙이고 어디 플러스 그대로고 고민하기 싫으면 각각 계산하고 그냥 각각 양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3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공식을 쓸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정적분을 해야 돼. 미안하지만 정적분을 해야 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을 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뭐 4분의 1 x의 4제곱 3분의 1 x의 세제곱 2x의 제곱 4x를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랑 1 넣는 거랑 또 똑같이 여기다가 1이랑 2를 넣는 거를 각각 구해. 그 다음에 각각 양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거죠. 되십니까? 계산 니들이 나중에 해보시고. 이거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자, 직사각형 ABCD가 있고 꼭지점 AB와 선분 그다음 뭐 중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있대. 그래서 이렇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1, 직사각형 전체 넓이를 S2라고 한다. 비율을 구하래. 자, 비율을 구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있는데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지?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는 게 문제긴 한데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 묻는 게 뭐냐면 비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니들 멋대로 잡아도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야, 얘는. 미정계수를 두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야. 만약 그냥 푼다 그러면 여기를 A, 여기를 마이너스 A 이렇게 좌표를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길이가 2A니까 이거 여기 좌표는 0,2A라고. 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을 A에 대한 A가 포함된 X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쓸 수는 있겠지, 그지? 이게 직사각형이구나. 이게 아니야. 정사각형인 줄 알았어. 이건 몰라. 그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르니까. 알 수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알 수 없으니까 얘는 지금 모르는 상태야. 됐지? 그래서 뭐 이걸 쓴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써야 되겠지. K, X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이게 이제 2차 함수야. 됐지? 맞냐? 2차 함수식이 나왔고, 이게 fx야. 그 다음에 꼭지점 잡히니까 x에 0을 넣으면 되니까 이건 뭐가 되니? k 마이너스 k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그래서 0, 마이너스 k a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나온 거지. 마이너스 k a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2a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곱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2k a의 세제곱이 되고 이놈이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S2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0부터 A까지 정적분해서 2배 하면 되지.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0부터 A까지 K X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dx를 해서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S2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K를 밖으로 뺄 거란 말이야, 내가. 분수 형태로 써있기 때문에 K가 약분이 될 거라고. 그지? K가 약분이 될 거니까 이 미정계수는 비율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니들 편한 대로 아무 숫자나 놔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편한 대로 아무 숫자나 놓으면 되고 심지어 얘도 마찬가지. 약분이 되지 않는 형태라 그러면 비율을 구할 수 있라는 문제를 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도 약분이 될 거라는 거야. 무슨 지 알겠니? 그래서 뭐 일단은 계산을 합시다.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뭐냐 이거.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빼기 a제곱 x 0부터 2까지 a까지 얘 2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뭐냐, 이거? 3분의 2a의 세제곱. 빼기. 내가 지금 뭐라고 적어놨냐, 이거? a제곱 x지. 2a의 세제곱. 이게 이제 S1이다. 이렇게 됐겠네, 그지? 그 다음에 S2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k는 어차피 날려버릴 거니까. 내가 지금 마이너스 쓴 거 맞지?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이다. 그러니까 세제곱항이 날아가게 돼 있다고. 안 그러면 비율 문제를 낼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니? 됐죠? 그래서 얘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y축 대칭 아니면 무슨 축 대칭이든 간에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꽉 차는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는 이 전체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 비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얘기겠지. 만약에 때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온다 했으면 이게 만약에 A의 영향을 받는 애야 된단 말이야. 근데 A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 알겠니? 그래서 임의의 값을 넣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쌤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니들한테 얘기했나 모르겠다. 수능 문제나 학교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함수 y는 fx를 정의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해. 충분하지 않아. fx가 뭐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정보가 문제에서 많이 주지 않는 경우는 fx를 니들 마음대로 어떤 특정한 거를 하나 특정 지어서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애기 때문에. 그치? 이런 건 요령이 좀 필요하죠. 그냥 풀어도 뭐 못 푸는 건 아닌데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냐? 됐어.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여긴 적어놔 있다가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6분의 절대값 A, 아니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얘를 이용할 수 있는 애야. 3차 함수랑 그 3차 함수에 접하는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교점 알파 베타라고 찾았으면 이 공식 쓰면 된다. 접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지금 얘가 접선과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몰라도 문제 푸는 건 별 지장이 없어. 정적분을 하면 되니까. 근데 알아놓으면 번거로운 정적분을 안 해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공식을 쓰는 건 쓰는 거지만 최소한 뭐는 찾아야 된다? 베타랑 알파는 찾아야 된다고. 그지? 베타랑 알파는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는 알려줘. 1,2에서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접점의 x좌표가 1이다. 그럼 이 그림에서는 뭐다? 여기가 1,2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럼 니들이 할 게 뭐다? 베타만 찾으면 되지. 그지? 베타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된다? 접선의 방정식과 3차 함수를 연립해서 풀어야 돼. 그것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공식 써보면 된다고.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니? 기울기는 F'1, 그 다음에 어디? 1,2를 지난다.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그지? 맞나? 이놈이랑 y는 fx랑 두 개를 뭐한다? 연립 방정식을 푼다. 됐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 자, 미분하면 3x의 제곱 빼기 2x. 이게 이제 f'x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기울기는 뭐다? F'1은 1이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 빼기 1 더하기 2 해서 x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3차 함수 요놈이랑 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2를 연립 방식으로 풀 건데 그럼 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인데 이거는 뭐 인수분해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이놈은 1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이 해는 1이 중근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맞니?
그래서 1이 중근으로 있어야 되니까 식이 어떻게 된다? 이거 뭐 네모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됐지? 그럼 전개하면 뭐니? 이거 상수항 이쪽에서 1 나오지? 얘랑 곱해서 1이 나오니까 얘 1인 거라고. 이미 해를 하나 알려줬단 말이야. 그 말은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 1, 뭐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림이 쌤이 거꾸로 그려서 그렇지.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려진 거라고. 됐지? 그래서 이 뺏는 식을 정적분을 해도 되는데 이놈을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dx를 한 다음에 이 값을 양수로 만들어주면 되긴 되는데 짜증나잖아. 그래서 여기다 넣으라고. 12분의 3차의 개수 뭐였냐? 1이었지? 1. 베타 뭐였니? 큰 거 1, 작은 거 마이너스 1. 4제곱. 이러면 계산이 끝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요 공식 외워놔. 이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외워놓으면 됩니다. 알겠냐? 자, 다시. 덜 적었냐? 이것만 적어라, 이거. 그럼 됐어. 나머지 뭐 적을 건 뭐 있냐? 풀이 과정은 뭐, 야, 적으면 보냐? 됐어. 이것도 봐. 이거 니들 한번 해봐. 어떻게 돼 있니? 3차랑 2차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 얘기지, 그지? 아까도 봤지만 이 두 곡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니, 없니? 넓이 계산할 때. 어디서 만나는지만 파악하면 된단 말이야. 교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그러면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얘가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려면 이 연립 방정식을 먼저 풀어봐야 돼.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2x는 0이다를 먼저 풀어볼 거고 내가 넓이 구할 때 쓰는 식 역시 얘를 이용해서 쓰는 거야. 뺏는 식을 찾아놔야 돼.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해서 교점을 찾읍시다.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1 x 빼기 2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봐봐. 내가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이거는 결국은 내가 뺏는 식과 교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뺏는 식이 3차로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0, 2다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모양은 다르지만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지? 응? 왜 그러냐고? 봐봐. 얘는 이거잖아. 이걸 계산 두 개 빼는 거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빼서 나온 최종적인 이 식을 가지고 내가 정적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는 모양은 다르지만 두 개 둘러싸인 부분의 모양은 생긴 모양은 좀 다르단 말이야. 근데 계산은 결국 이놈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계산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도 결과는 똑같다고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까지 계속. 그렇지. 이거는 3차는 이거고 얘는 2차니까. 이 3차랑 이 3차는 다른 거야. 이 3차는 두 함수를 빼서 나온 함수니까. 모양은 달라. 근데 정적분의 결과는 같다고. 됐죠? 그래서 이놈도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두 개 뺏는 식, 이 뺏는 식을 fx라고 합시다. fx, dx를 계산하시고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냅두면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도 역시 fx, dx를 하는데 이 결과는 음수가 나오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이긴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니들이 정적분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정적분을 하면 4분의 1x의 4제곱 빼기 3분의 1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하면 되고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 0부터 2까지를 하면 되는데 얘는 결과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라. 양수로 만들어줘라. 알겠니? 문제에 따라서는 얘처럼 내가 파악을 양수분, 음수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어디서부터 양수고 어디서부터 음수인지 구분이 안 되는 문제도 있잖아. 그때는 고민하지 마. 각각 계산하시고 각각 양수를 만들면 돼. 알겠지? 나머지는 정적분이니까 니들이 하면 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는 아까처럼 3차랑 2차인데 얘는 접하는 애야. 그죠? 교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색칠된 넓이를 구하려 그러면 fx 빼기 gx 이렇게 두 개를 하겠지, 그지? 그럼 fx 빼기 gx를 하면 새로운 3차 함수가 생기겠지? 근데 3차 함수가 생기는데 새로운 3차 함수는 뭘 한다? 그 새로운 3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교점이 여기 하나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진다? 새로운 3차 함수가 0, 3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지? 맞니? 뺏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서 얘를 찾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봐봐. 뭐냐?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뭐니? 3차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인 거야. 됐지?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12분의 A가 뭐야? 3차의 개수 뭐야? 1이지. 1. 3 빼기 0의 4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이거를 안 쓰면 힘들어. 계산이 어려워진다고. 알겠지? 물론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 계산을 할 수는 있겠는데 힘들어. 됐죠? 그러고 자 얘를 그냥 공식 쓰지 말고 푼다 그러면 fx 빼기 gx 이거를 하면 0이 되는 점이 0과 3에서 나오잖아. 그지? 3에서는 접하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된다? 최고차의 계수 1이니까 x 빼기 3의 제곱이다라고 이거 사실 찾을 수도 있어. 무슨 지 알겠니? 이해했나? 공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보자. fx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애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gx라고 한다. fx와 gx 그리고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ABC는 상수고 이거는 지금 몇 차냐? 4차 함수지, 그지? 4차 함수인데 ABCD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내가 임의로 ABC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치자. 이게 0이고 뭐 A고 B고 여기 C다. 이렇게 됐으니까 4차 함수는 원래는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그지? 맞니? x축과 만나는 위치가. 절대값을 했으니까 음수 부분이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 있을 거야. 됐죠? 이렇게 올린 다음에 뭐라 했니?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켰대. 그 말은 이 그래프를 위로 4칸 올리라는 얘기니까 다시 얘기하면 대칭 축을 x축을 밑으로 4칸 내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됐지? 이렇게 그려졌어. 그래서 평행 이동했는 애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축은 여기에 이렇게 그어져 있고 y축은 0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일단 그릴 수 있어. 쌤이 대충 위치 대소관계 ABC의 대소관계 관계없이 그냥 그린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요 평행 이동했는 얘를 내가 gx라고 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개를 뭐니? fx랑 gx의 그래프를 두 개를 어떻게 하래? 빼래. 그럼 fx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원래 위치니까 x축 위치에 맞추면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거라고. 그지? 위에 거가 gx고 밑에 거가 fx일 거야. 됐지? 두 개를 뺐으니까 어떻게 된다? 표시를 하면
요 부분의 넓이에 대한 얘기로 바뀌겠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의 넓이 표현으로 바뀌겠지. 됐니? 자,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2는 뭐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4는 어딘지 잘 몰라. 뭐 여기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됐니?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A, B, C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나오는가 보지, 뭐. 그럼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 부분이라고 해도 요만큼을 떼다 놓으면 여기다, 어이쿠야. 그러니까 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같지? 떼다 넣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떼다 넣을 수 있다고. 잘라서 넣을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서 넣을 수 있을 거고, 잘라서 넣을 수 있을 거고, 여기도 잘라서 넣으면 결국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사각형이 돼버린다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어? 여기에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 떼서 밑에 들어갈 거니까 직사각형이 돼버릴 거라고. 얘가 여기서 잘린다고 해도 여기가 여기 들어가 버릴 테니까 요런 애가 돼버릴 거라고. 이해했니? 이해됐나? 이해 안 됐나? 되나? 별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얘랑 얘의 차이는 얼마야? 아까 4칸만큼 한다 했잖아. 4고 여기랑 여기는 얼마야? 6이지. 그래서 넓이는 어디 붙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24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응? 그래서 이거를 풀 때 니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뭐야, 이거 정보가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BC가 어디 있는 숫자인지도 모르겠는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알겠니? 니들이 임의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려봐도 역시 뜯어 붙여버리면 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니들이 제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망설여지는 부분이 뭐야? 도대체 그래프를 그리기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지? 그래, ABC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4보다 큰지 100보다 큰지 마이너스 10보다 작은지 정보가 없잖아.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기가 망설여지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뭐 이런 케이스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라고 그냥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다 보면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됐죠?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요 부분, 노란색 부분과 분홍색 부분의 넓이 비가 1대2래. 그지? 근데 얘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어때?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래서 얘랑 얘가 같아. 그지? 그 말은 뭐니? 요 놈이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세 부분의 넓이가 모두 같다라는 얘기지. 됐지?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릴게. 대칭축이 요렇게 있을 거고 여기를 만약에 넓이를 A라고 한다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도 A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정적분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나오겠지. 다시 말해서 0에서부터 이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1이지, 그지? 1까지 정적분을 하면 결과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0부터 1까지 3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a dx를 하면 이 결과는 0이다. 미정계수는 a밖에 없으니까 방정식이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무턱대고 문제를 시작하지 말고. 알겠니? 넘어갑니다. 얘도 똑같겠지, 그지? 대칭축 어디야? 2지? 2부터 4까지의 정적분이 0인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풀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이 문제는 어때? 3차지? 3차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교점을 물론 구할 수는 있겠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0과 x로 묶으면 0, 2a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0과 2와 a에서 만난다. 그럼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데 a는 가운데 있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랑 이거랑 같대. 그럼 뭐야?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뭐란 소리요? 요 두 부분이 넓이가 같대. 근데 부호는 반대잖아. 정적분을 하면. 그래서 정적분의 결과가 0이다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알겠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문제지. 0, a, a 플러스 1이니까 0, a, a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랑 이거가 같대. 그 말은 뭐다? 0부터 a 플러스 1까지 정적분을 하시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알겠냐? 그래서 a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된다고. 됐죠? 이거 한번 봅시다. 4차랑 4차 그리고 중간에 2차 끼어 있지, 그지? 그래서 넓이가 2등분이 된대.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그지? 함수 두 개 빼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 된다고. 그럼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랑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처음에 구한 넓이랑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정확히 2등분을 하고 있으니까. 봐봐. 첫 번째, 내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다 밑에 있는 거 빼서 교점이 0과 1이라고 나와 있잖아. 정적분을 할 거라고. 그럼 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 해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면 전체 둘러싸인 넓이가 나오겠지. 그 다음 얘랑 요 부분 넓이 찾을 거야, 이제. 그럼 얘랑 얘를 빼면 되지, 그지? 그럼 빼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아이씨 이래 써놨더니 안 보인다. 그거죠? 뺐으니까 더하기 ax의 제곱 그 다음에 1에서 a를 빼면 되니까 더하기 1 빼기 ax 이렇게 됐겠지, 뺏는 식이. 얘를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면 어떻대? 얘가 절반이 된다 했잖아. 그지? 이 넓이의 절반이라고 얘가.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같다. 했니? 반반 구해서 갖다 해도 되는데 이거 구할 때 또 A에 대한 미정계수식이 생겨버리잖아.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요걸로 계산하는 게 편해. 얘는 값이 나와버리니까. 알겠니? 선택은 니들 자유야.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얘랑 얘를 빼서 왼쪽 편에 써줘도 되고 왼쪽 오른쪽 모두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해서 같다고 해도 돼. 상관없어. 알겠지?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건 없다. 니들이 하는 방식만 알면 되는 거죠.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두 함수 빼고 교점 찾아가지고 정적분을 해라. 그 다음에 넓이 계산할 때 주의할 거는 양수 부분, 음수 부분 구분한다. x축과 만나는,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 풀어서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적분 넓이 이용하는 공식을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면 공식을 써라. 2차랑 1차, 2차랑 2차 이런 애들은 6분의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으로 계산해라. 절대값 씌우고
3차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거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으로 계산해라. 그지? 그런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와, 이제 속도야. 여기서 좀 끊을까?